남의 집을 짓겠다면 어떤 집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팔겠는가? 방금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키우는, 자, 방금 예시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대상. 그러니까 당연히 집이 어떻게 지어지겠어요? 친반려견 형태로 지어지겠죠? 친반려견, 친반려견 형태의 집이 나온다. 자, 친반려견 형태의 집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거기 이제 그 전원주택 지었던 것 중에 조그만 그 사례들을 좀 들었던 게,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 닦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문 앞에 그런 식의 그 발 닦는 곳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들 보면 여름철에 수영하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 수영장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수영장을 막 맨날 소독해가지고 뭐 이러면 좀 괜히 건강에도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울물이, 거기 개울이 흘러요. 그러니까 개울물이 들어갔다가 물을 빼고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흐르는 형태로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개울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해놨던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런 식의 뭔가 이 제대로 된 그 강아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좋을 만한 형태, 이런 걸 만들어 놨던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이제 그대로 전원주택을 짓던 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왜냐면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기를 이사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평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평. 그러면은 내가 좀 멀어도, 출퇴근이 좀 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 살면서 편안하게 그냥 쉬엄쉬엄 살지라고 하는 어떤 은퇴해서 하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경기도 가평 군 시내 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나 따지면은 입주가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강남에 사는데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도심 쪽으로 슬슬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디 수지인가요? 고기동? 수지? 하여튼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또 어디로 왔냐면 또 북가자동이었나 남가자동이었나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강아지 키우는 반려 인구들만 입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개빌라. 우리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개빌라였는데, 이게 이제 개빌라였다가 뭘로 바뀌었냐면 펫빌라로 바뀌었어요. 개빌라 그러면 너무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펫빌라라고 이제 이름을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따로 요즘 컨설팅 안 한 지가 꽤 돼가지고, 최근 근황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노렸던 그분만의 컨셉 자체, 이 타겟이 명확하게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뭔가 그 사업 설명을 열고 투자도 받고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을 미리 선물양도 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왜? 나만 갖고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전문가이고 텔레비에도 그런 형태로 많이 나갔고, 그런 식의 내 출판 그 책이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는 개집에 산다. 자, 개 키우는 사람은 집 구조부터 달라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면 여기에 딱 나오는 내용들, 여기 이제 보면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목욕하는 어떤 강아지 펫도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아지 이거 목욕을 시킨, 이게 글자 잘 안 보인다. 이 뒤에 표지 보면은 청소가 편한 욕실. 강아지들을 해야 돼요. 그러죠. 강아지 관련된 이런 수납과 대면식 주방,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 밥 먹고 우리도 봐야 되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벽체, 가든룸, 그래도 펜스, 이런 것들이 강아지 키울 수 있게끔, 그리고 세족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아지 키우는 그런 거 세족시설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아서 목욕용 또 세면대, 이런 거 소형견들을 키워야 되니까요. 빌라에 적용하는 막 여기 있잖아, 개빌라 보면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어떤 소음 대책 관련된 거, 반려견을 위한 건축 마감, 그리고 소음 차단 도어실 중문 설치, 개빌라 엘리베이터, 옥상의 도그런, 반려견용 공용 욕실, 뭐 반려견용 리드 후크, 뭐지 이거? 하여튼 뭐 등등. 그리고 1층에 있고, 이게 경사로를 해가지고 이게 막 탁탁하면 이게 관절에 무리가 안 돼, 계단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걸 경사로를 만들어 놔갖고 강아지들이 최대한 관절에 어떤 이 피로, 스트레스가 압박이 안 가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형태의 친반려견 시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렇다면 나도 해봐야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들어가면, 만약 내가 특화된 집을 짓겠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누구를 위한 집을 지어서 그 집을 특화시킬까요? 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짓는데 이거는 그 요즘 보면은 1인 기업들 어떤 소호 사무실 모여서 살고 이렇게 사업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집 따로 사무실 따로란 말이에요. 이걸 합쳐버리면 어떨까요? 그죠? 갑자기 나온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집은 집대로 사무실은 사무실대로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주거가 가능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그걸 거주를 하면서 쓰는 오피스텔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런 개념 말고 우리 소사무실처럼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목욕탕이나 식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미팅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런 개념으로 어떤 사무실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보면 이런 거겠네요. 위워크 요즘에 위워크인데 그 거주가 가능한 형태가 뭔가 그 옵션이 달려있는 위워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럼 어차피 네가 그 집 살면서 집 월세 또 내지 그리고 사무실 월세 내지 고부로 들 게 아니라 이거를 약간의 비용만 들여서 합치면은 두 가지가 결국은 내가 살면서 일하러 내려올 수 있는 게 어떤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든가 하여튼 뭔가 이제 우리가 구상을 해보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필요한 게 아니라 1인 기업으로서 어떤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혹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독립해서 살면서 사업하고 싶은데 살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고시원 와서 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가 그것도 월세가 몇십 나간단 말이에요. 강남권으로는 한 4, 50쯤 나가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따로에다가 이런 식의 어떤 사무실로 쓰는 그 소고 사무실 비용 따로라고 치면 그게 합쳐도 돈 100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걸 가지고 조그만 그냥 원룸으로 그냥 월세를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사업자 내고 사업하면서 미팅하고 하기가 또 애매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쪽으로 몰아넣고 이런 식의 수익성 사업을 한다라고 친다면요. 고시원보다 좀 더 낫게끔 만들면 되는 거고 일반 소고 사무실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더 제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면 큰 공간에서 그렇게 아예 건물 통째로 이렇게 만들어 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혹은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 밴드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연습실 뮤직타워 이런 걸 만든다. 건물은 건물인데 아예 그냥 음악 연습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연습실 건물인 거예요. 애시당초. 그리고 제가 여쭤봤는데 옛날에 음악 연습실이 그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테리어 포함해가지고 그 월세를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월세 내고 인테리어 들어갔었던 돈과 보증금을 해도 월세 이제 뽑고 이제 그 연습실 그 대여 비용 나오잖아요. 이거 했을 때 그때 들었었던 비용이 잠깐 따져보면은 그때가 4천만 원인가 들어가지고 싹 보증금 포함해 다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월세가 100 몇이었고 그 들어오는 게 월세 월 이제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 들어오고 전석으로 빌려주는 거, 공용 공간 빌려주는 거 등등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그게 한 200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월세 빼고. 그러면 그거 빼고 한 200 정도가 남는다라고 치면은 합주실 빌려주는 걸로 월세가 거의 다 이제 퉁쳐진다 그랬고 그럼 200 정도가 남으면 그거 1년은 곱해보면 얼마예요? 2,400이잖아요. 내가 4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1년에 2,400이 벌리면 수익률 자체가 얼마예요? 60%가 되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걸 지금 내가 모객만 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그걸 가지고 아이템을 삼아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통째로 분양해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내 건물이 아니어도 월세를 주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컨설팅하는 사업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들은 늘 종종 입에 달고 살긴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 돈문이 될 만하구나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만 끄덕끄덕 거리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한영인 여러분들, 한국을 대표하는 영업인 우리 한영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제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샘솟고 또 나의 업에 맞는 형태로 그럼 나는 뭘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 나가면 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내면 될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서 어떻게 내 아이템이 나오고 그리고 나온 아이템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나의 정말 앞날에 현실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해보고 실천해 보면서 두드려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그런 것들 피드백 해보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두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좋았어 그런 것들이 있었지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 그걸 하면 야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무쪼록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한영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나면 즉각적으로 옮기는, 실천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 멋진 한영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볼게요. 자, 한영인! 다시 한번, 한영인! 자, 박수와 함께 함성! 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 성공을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을 때 나에게 와 주진 않는다. 어디까지나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일에 맞는 목표,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게끔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는 자에게만 원하는 미래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멋지게 한 발짝씩 앞으로 치고 나가는 우리 한영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현재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약 19분 계시네요. 19분 오늘 하루 멋지게 성공하시고 훌륭하게 치고 나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열정 가득 충전하시고 오늘 꼭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귀한 삶,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용기가 샘솟는, 그리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말이죠. 열정 충만하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해칠게요. 한국을 대표하는 영업인, 우리는 한영인. 바이바이.